이더리움 ETF에 이어서 솔라나 ETF 신청 이렇게나 빠르게 한다고? 비트코인 ETF는 신청 후 1년이 지나서야 승인됐었습니다. 과연 솔라나가 상승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매매 기술인 피치포크를 통해 분석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최초의 피치포크 트레이더 차트초등학교 파탄범입니다. 정확히 지난주죠. 이더리움 ETF 신청에 이어서 솔라나도 ETF를 아주 기습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엄청 짧은 텀으로 신청했는데 과연 기대처럼 7월 중에 승인이 되고 솔라나도 올타임 하이 전고점을 넘어 상승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부정적,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그럼 피치포크를 통해서 한번 솔라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피치포크란 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 피치포크입니다. 저는 최초의 피치포크 트레이더로서 피치포크 하나만으로 매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피치포크는 지금 외국에서 주식, 코인, 외환 등 다양한 시장에 쓰이고 있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간단하고 초보자가 쓰기 쉬운 새로운 매매 툴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 두 개, 세 개만 써서 차트를 분석하는 매매 툴인 거죠. 저 파탄범이 가장 먼저 한국에서는 공부하고 사용하고 있기에 제가 최초의 피치포크 트레이더라는 닉을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피치포크는 매우 간단하고 초보자가 쓰기 쉽고 그렇다고 이상한 별로인 이론이 아니라 엄청 강력하고 정확하고 섹시한 이론입니다. 점 3개로 매매, 분석, 지지, 저항, 경로가 다 도출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점 하나, 두 개, 세 개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5월달 56K의 저점도 피치포크는 점을 찍는 이 순간 이때가 73.6의 올타임 하이였거든요. 이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항받은 부근 71K 부근 또 그리고 계속 이런 부근에서 피치포크의 라인에서 저항과 지지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점 3개로만 찍으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아주 빠르게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과 정확한 지지, 저항 포인트가 도출되죠. 자, 그래서 저 파탄범은 이런 피치포크 이론을 통해서 트레이딩뷰와 유튜브에 분석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 이때가 3월달에 최고점이었죠. 지금 최고점 73.7K인데 이 부분도 제가 올렸던 트레이딩 뷰의 글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캐치하고 내린다고 보았고 그 후로 56K까지 빠져졌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제 카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이랑 호흡을 해서 같이 먹었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매매 구간도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분석글을 올렸는데 이 구간에서 아마 63.8 부분을 터치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쭉 내리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주말에 분석글을 작성했던 것 같은데 지난 주말인가? 작성했던 것 같은데 이때였네요. 주말이었네요. 자, 체크했던 63.6 저항, 68 저항을 정확하게 맞고 제가 미리 분석한 대로 차트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고 간단한 피치포크라는 매매 도구를 통해서 저 파탄범은 텔레그램 방과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데일리한 분석과 그리고 교육 자료 그리고 따로 교육방을 피치포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파탄범과 매매 호흡을 함께 하고 피치포크의 강력함과 섹시함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뉴스 솔라나에 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피치포크를 통해서 솔라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신청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바네크라는 회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출시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블랙록이라는 가장 큰 회사가 있는데 바네크는 이 블랙록 신청할 때 따라서 신청했던 그런 좀 작은 블랙록보단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승부수를 던졌네요. 자기들이 먼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을 했네요. 따라서 아크쉐어즈 다른 회사에서도 솔라나 현물을 신청했고 지금 이런 승인 시에는 최대 10배까지도 8배까지도 상승을 해준다. 이런 포물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 파탄범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선 이런 기사들은 사실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라나의 시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많은 자료를 탐색하는 코인게코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솔라나는 시총 5위예요. 그리고 100억, 600억 달러 정도의 시총이 있죠. 자, 여기서 10배 상승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여기서 뭐 뉴스 기사처럼 그리고 시장의 기대처럼 10배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은 바로 이더리움을 추월해서 비트코인 턱 밑까지 가게 됩니다.
시총 자체가 이더리움과 테더, 이더리움과 달러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 저런 뉴스는 걸러야 되는 겁니다. 물론 10배 갈 수도 있겠죠. 가락률이 제로는 아니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도 함께, 얘네들도 함께 올라가는 대불장이 와야 가능한 수순이란 거죠. 암호화폐 최전성기가 와야지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무지성 상승한다는 뉴스 말고 현실적인 뉴스,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ETF 신청을 방해하고 ETF 승인에 거부가 나올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뉴스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솔라나 현물 ETF 보유량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SEC에서 ETF 승인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건 뭐냐?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코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비트코인은 소수 사람이 16%, 이더리움은 1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승인이 몇 번이나 거절됐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지만 지금 솔라나는 3분의 1, 거의 33%가 솔라나 유통량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뉴스인 거죠. 승인에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의 선물. 우리는 현물의 승인이 가장 큰 상승을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선물 시장의 승인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물 시장은 살 수밖에 못합니다. 매수밖에 안 됩니다. 즉 숏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선물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현물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아직 선물 시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먼저 승인될 거라는 뉴스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물이 승인되고 나서 현물이 신청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를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거의 한 1년 넘게, 1년 반 넘게 시간이 지나서 선물이 승인되고 현물이 승인됐어요.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로 지금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냐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다 지금 롱이 청산당하고 있거든요. 그냥 롱을 더 많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지금 숏이 청산당하고 있죠. 자금이 지금 일시적으로 솔라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치포크를 통해서 한번 솔라나가 어디까지 하락을 해줄지,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눌림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거시경제에서 조금 더 차트에 대입해 보고 싶어서 가져온 제가 만든 자료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23년 6월에 있었습니다. 23년 6월에 있었는데 신청 후로 승인이 거절됐어. 그래서 한 20% 정도 눌림이 크게 발생했었거든요. 그 후에는 이때는 뉴스가 없다가 1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승인 완료, 현물 승인 완료되고 급격하게 올려준 모습이었죠. 이때도 기대감으로 올렸긴 합니다. 자, 그럼 솔라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월 27일 ETF 승인을 현물 신청을 했을 때 약 12% 정도 상승을 해줬네요. 그 후에 다시 올린 거를 다 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현물 신청 뉴스만 보고 10배 간다 이런 거만 보고 그냥 포모가 오셔서 매매를 하신 분들, 이런 거에 매매를 한 분들은 지금 부분에서 한 10% 물려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솔라나는 미국 대선까지 이 상승이 역대 최고점이었죠. 올타임 하이였던 258불을 넘기느냐, 넘긴다면은 급격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넘기지 못한다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맞고 죽는다면은 아주 큰 하락이, 아주 큰 하락, 이 정도 한 70% 80% 되는 하락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솔라나의 위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가 작도를 했는데, 우선 현재 가장 크게 하락 피치 포크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락 피치 포크의 저항을 맞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존에 그려졌었던 포크의 저항선도 맞았습니다. 이 저항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저항점을 먼저 살펴보면, 도달할 수 있는 지지를 먼저 보면은 124불 그리고 98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락이 98불을 지지하지 못하고 깨지게 된다면 더 큰 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락의 범주는 이렇게나 큽니다. 거의 50불 단계까지 갈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레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매수를 가져가겠다면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염두에 두고 그냥 바로 신청될 거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눌려졌을 때, 눌려지고 이 피치포크 라인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아니면은 쭉 빠진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